네, 김진팔입니다. 일단 이게요,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림자가요, 이렇게 뾰족한 그림자가 보이죠? 이 건물도 역시 그림자가 짧긴 하지만 해가 각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긴 게 보이고요. 이 나무 그늘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 그늘이 있고요. 담벼락이 기둥 같은 게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돼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역시 담벼락이 기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맞고요. 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집이 있는데 요거 같죠? 요거.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물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이거 뭐야? 고슴도치 탱크 이거 러시아 전매 특허인데 러시아 특허를 훔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야 그게 뭐냐고 비웃더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거 봐 완전 막 고슴도치로 완전 도배를 했어. 네. 이제 러시아군에 있는 곳을 우크라이나가 고슴도치 탱크를 이끌고 공격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가 전부 다 격퇴했다 이러한 주장인데요. 근데 이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남북을 맞추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다다다다다다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자포리자 지역에 여기가 어디냐면 굴리아이폴레의 위쪽에 이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 이제 여기는 저만 찾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찾고 나 혼자 찾은 데 같아요. 딴 데는 여기 나오고 여기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찾은 데는 이제 여기인데 이제 여기 파란 거는 후퇴하다가 맞은 데, 그다음에 빨간 거는 공격하다 맞은 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찾은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찾은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찾았고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이 찾은 거고 여기는 이제 ISW에도 표시가 안 되는 거 제가 찾았어요. 여기 두두두두두 여기 어디냐면은 짜잔 두두두두 여기 못 찾았잖아. 김진팔만 찾았습니다. 여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쪽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영상만 보고 판단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완전히 전부 다 전멸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굴리아이폴레 위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쪽, 요 근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많이 간 거, 여기까지 간 게 가장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습니다. 볼찬스크에 변화가 없습니다.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습니다. 크라스나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변화가 없고 차섭야르 konstantinovka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방면에 미로노그라드 변화가 없고 여기도 이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변화가 없고 여기 조금 아까 보신 데 자포리자 방향에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스타링크를 행정서비스 센터에 등록해 러시아군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 나왔어. 야, 우크라이나 저 보이스피싱해. 그래갖고 걔네들한테 돈 줄 테니까 그거 스타링크 대신 좀 등록해달라 그래. 지금 건당 $400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우크라이나 환율로 치면은 60만 원인데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한 건에 60만 원 탁탁 주면 괜찮지 않나? Следственным комитетом России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네, 영어이고요. FSB는 알렉세이프 장군 암살 시도에 연루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볼 수가 없고 잡았대요. 범인을 잡았대요. 이 사람. 그래갖고 두바이에서 잡아갖고 이제 비행기 타고 압송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범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여기 이렇게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장군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총으로 이렇게 쏜데 그리고 이제 범행을 하고 나와갖고 총을 이런 눈밭에다가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총을 눈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눈 속에. 이 사람도 범인인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그 알렉세예프 장군이 사는 그 아파트인지 뭐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2층 아래에다가 이 사람이 방을 얻어갖고 거기 주민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기 주민이 됐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들어갔다가 나갔다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인들이 이제 이 사람 이 세들어 사는 여기에 이제 와갖고 현지 주민인 척하고 이제 접근한 것이라고 합니다. 리아잔 공수학교 출신인 스테파노비치는 상황을 즉시 파악한 듯 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그는 곧바로 공격자에게 접근하여 총을 머리 위로 겨누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리에 난 총상은 스테파노비치가 총을 든 암살범의 팔을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심지어 암살범을 가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이 장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남편의 다리에 지혈대를 감고 주변에 있는 것으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격투를 했기 때문에 낌새가 저 이상한데 싸한 느낌이 들어갔고 쫓아가갖고 팔을 딱 잡았는데 총을 이제 들고 있는 팔을 잡았겠죠. 그래갖고 이제 치명적인 부위에 맞지 않고 이제 배하고 다리에 맞았다, 세 발 맞았다. 그래갖고 살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잡혔고 이 사람이 여자를 못 잡았나 봐요. 네, 오데사의 밤이 찾아오는 순간, 오데사에 그 폭탄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폭탄이겠죠, 물론. 이거 이제 뭐 불 붙어갖고, 드론이 어떤 주택에 충돌했다는데 아마 격추된 드론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르비우 지역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불빛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아마 그 변전소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변전소 아닐까요? 혹시 어제 말한 이 르비오에 있는 변전소라면 여기 말했죠. 서방에서부터 전기가 돈 주고 사오는 전기가 여길 통과해서 사방으로 가는데 여길 공격했다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 이쪽 어디에 몇 군데 있나 봐요.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가는 변전소를 또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만 하지 않고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노심용용 상태만 되지 않고 이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했냐? 우크라이나가 계속 여길 달라 그러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자꾸 파토를 내려고 여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미국이 동조하나 봐. 야 이거 우크라이나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야 이거 여기서 후퇴했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양보하라고 하겠다 싶어갖고 러시아가 마지노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래? 너네가 지금 여기를 원한다고? 니네 새끼야 원자력 발전소 우리 공격당한 대로 한번 해줄까? 여태까지 봐줬는데 이 자식이 고마운 걸 모르고 이런 느낌으로 아마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못 쓴대요. 우크라이나도 원자력 발전소 여기처럼 가동 중단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에너지 시설의 현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건 다분히 좀 야 완전히 파괴됐어. 그러니까 더 공격하지 마. 그러면서 뒤에서 몰래 고치려고 한다는 그러한 썰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전쟁시니까.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영상. 이제 포탄 맞기 전 포탄 맞은 후 영상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가스 압력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가스 시설도 공격하니까 가스가 현지 시민 단체들에 따르면 르비우와 이바노프란키브스크 지역의 가스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코낀만큼 할아버지 방구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전기요금이 사실상 처음으로 킬로와트당 15그리브냐로 인상된 전기요금도 설상가상 오른답니다. 한편 모스크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55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달러로 치면 얼마냐? 7만 불. 와 7만 불이 엄청 비싼 거 아닌가? 와 이거 봐. 100만, 1000만, 억, 1억, 50만 원이야, 1억 원이야. 전기요금을 1억 원어치를 전쟁하는 4년 내내 안 냈는 모양인데. 키예프의 광활한 트로시의 추나와 다른 2차 지역은 타격 이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남을 수도 있다. 거기 그쪽을 담당하는 발전소가
고칠 수가 없어서 내년에도 다음 겨울에도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갈 것 같다는 곳이 어디냐. 여기서 말한 곳이 여기예요. 노랗게 칠했거든요. 제가. 여기 이 빨갛게 테두리 생기잖아요. 이 지역하고 여기는 이제 빨갛게 테두리는 안 생기는데 대략 그 구인가 봐요. 무슨 구 단위로 이렇게 이름이 있나 봐요. 예. 우크라이나에 미군은 주둔하지 않을 것이다. 키예프 안보보장 형식 확정. 야, 한국처럼 되는 게 쉬운 줄 알았니? 그때는 미국이 좀 순진했으니까 해준 거지. 근데 사실 한국은 지금 미군들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걸?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평택 기지가 그것도 자기네 돈도 아니고 노무현이 아마 한국 돈으로 그때 대통령이 만들어준 그거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걸 자기네 땅으로 갖고 싶다잖아. 트럼프가.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갈걸?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중요한 땅은 아닌 모양이지. 트럼프한테는. 이러한 테러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가를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강경파 입장이죠. 러시아 강경파. 그 군 나치 조직 병무청 직원들을 뭐라고 불렀는 도깨비라고 불렀는데 이거 러시아어로 제가 한번 도깨비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Гоблинами. 가블린님이야. Гоблинами. 가블린님이야. 고블린이래. 고블린이 도깨비인가 봐. 가블린님이야. 러시아는 유럽을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군사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고요. 하지만 유럽이 러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는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모든 가용한 군사수단을 통해서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이 될 것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텔레비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어제 나왔던 이 뉴스가 어제 나왔던 이거 우크라이나 방송 같은데요. 이 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말하기를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다가 죽어도 나토 조약 4조와 5조가 자동 발동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토군을 지금 투입할 수밖에 없다. 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다 괴멸됐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오늘 이게 라브로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 까부지 마. 전면전이야. 너 나토군 우크라이나 들어오면 프랑스 파리고 영국 런던이고 독일 수도 프랑크푸르트인지 베를린인지 거기 다 아작날 줄 알아. 요런 느낌의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러시아 팔로우한 러시아 채널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길어서 제가 요약드리면 러시아가 신형 중성자탄을 개발했는데 그게 방사능도 안 남고 그리고 꼭 열 압력탄처럼 터진대요. 근데 그게 터지면 30km 이내에 주요 피해 대상은 생물학적 목표물이라고 생명체를 다 죽일 수 있대요. 소식통은 이 무기가 도시 기반 시설을 비교적 온건하게 유지하면서 건물에는 거의 피해가 없으면서도 인체에 대한 살상 범위는 최대 30km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 30km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데 건물은 거의 파괴되지 않는데요.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서울시가 지금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30km야. 와, 서울시에 사는 사람 전부를 싹 죽일 수가 있어. 와, 런던도 거의 서울이랑 뭐 삐까삐까한데? 아주. 베를린도 그냥 대도시 하나를 그냥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 30km면요. 대도시 하나 그냥 날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전문가들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폭발의 물리적 영향은 건물의 광범한 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가스 폭발과 유사한 수준일 수 있다고. 열압력탄이잖아, 요거. 그러니까 가스 폭발처럼 그렇게 열압력탄처럼 터지는데 건물은 거의 안 부서지고 사람만 이제 생명체만 죽인대요.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을 분석하며 미국의 압력으로 쿠바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쿠바였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쿠바하고 서로 협력 관계였대요. 근데 베네수엘라 그 안 좋은 기름이나마 어쨌든 쿠바에 가고 있었고 쿠바는 그걸로 어떻게 연명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치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이제 납치하면서 야 이거 하지 마. 그렇게 대신 너네 석유는 딴 데다 팔아줄게. 인도하고 중국 뭐 이런 데 팔아서 먹고는 살게 해줄게. 대신 쿠바나 이런 데 하지 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목표는 쿠바였어. 왜냐하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상님이 그 쿠바에서 쫓겨난 사람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스터 션샤인인 거지. 쿠바판 미스터 션샤인.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아들 손자가 높은 놈이 돼갖고 자기가 쫓겨난 나라 조국에다 복수하는 이 스토리 같은데 진짜 목표는 쿠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 20개 기지의 배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채널 14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요 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이게 이제 약속 대련 아니니까 최세한 대의 그런 방어 어디 공격할지 모르니까 해야 되겠죠 준비를. 이스라엘 방송국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수요일에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급하게 만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난주 위트코프 특사가 네타냐후 총리 및 이스라엘 고위 군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제공한 답변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불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하고 이 전쟁을 안 하고 미적미적대고 무슨 협상을 하고 그러는 거에 기분이 나쁘다. 왜 빨리 공격을 안 하냐? 왜 핵전쟁을 안 하냐? 우리는 쏙 빠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핵전쟁을 해라. 어차피 이란은 미국에다가 핵무기를 날릴 능력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왜 안 하냐? 뭐 대충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만과 속임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쇼라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우리 언제 공격할지 이제 그 명분 쌓기 하는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분 쌓기라고. 야,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인 거죠. 네, 이것은 토마스 메시는 하워드 러트닉의 사임을 촉구했. 하워드 러트닉이라면 그 관세 정책하는 사람 아니야? 예? 그 주도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왜 그 하워드 러트닉 그 앱스타인 목록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하워드 러트닉이. 근데 이 사람은 앱스타인 목록을 까자는 여당 의원이에요. 근데 왕따래.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거를 주도해 갖고 통과가 됐나 봐. 앱스타인 목록 까자고. 예. 네, 이 사람은 다시 또 토마스 메시 의원 이번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표결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공화당 여당 의원입니다.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은 법무부가 앱스타인의 고객 이름 삭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 핵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이름을 공개해 준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라고 말.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이 사람들이 나는 내 이름 공개해도 된다. 그리고 나를 강간했던 사람은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의만 하면 나는 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앱스타인 파일에서 이름 까만색으로 지운 거 그거 없애라는 거죠. 메시 하원 의원은 앱스타인 관련 파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 이후 자신은 존슨 하원 의장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발언하자 켄터키 공화당에 의해 발언권이 정지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인가 봅니다. 메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적 삭제와 기한 미준수를 통해 은폐를 시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식이나 돼갖고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참에 주류를 물리치고 자기가 주류가 되고 싶은 걸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김진팔도 아는데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민주당에 관한 건 바이든이 다 지웠어. 지금 남아있는 건 트럼프에 관한 것뿐이야. 이 상황에서 이걸 다 공개한다. 그럼 어떻게 돼? 트럼프만 조지게 돼. 예? 바이든은 자기 건 다 지웠으니까. 그걸 원하는 건가 이 사람은? 그렇다면 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인가? 야 트럼프 저거 날려버리고 내가 좀 잡아야 되겠어. 다 차기 대권은 이런 건가?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이거가 발표가 될 때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멜라니아 있지 않습니까? 멜라니아가 자기 다큐를 영화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멜라니아를 차기 후보로 키우고 싶었던 건가? 트럼프는? 그런데 그날 이 300만 건을 해갖고 멜라니아 전혀 주목도 못 받고 멜라니아 다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졌어. 이게 뭔가? 멜라니아가 차기 대선 후보급으로 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담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당내 권력 다툼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 사람도 아까 그 의원이죠. 상원이 이 법안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 기부자 중 한 명이 강간섬에 갔다는 이유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이 감옥에 가야 할 몇몇 부자들에 대해 언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트럼프는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트럼프의 이제 지지자들, 트럼프에게 돈을 선거 자금을 주는 부자들, 걔네들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왜 막냐 이런 논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 정치 투쟁, 당내 권력 투쟁 같은 냄새도 좀 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감리교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인데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는 그쪽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는 유대인 쪽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공화당에서 유대인 쪽 그 세력이 약해지고 그쪽 그 개신교 어차피 그래봤자 제 입장에서는 사입이지만 어쨌든 그쪽 라인이 득세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경에 짐승의 표에 보면은 그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유대인 쪽이 날아갈 수도 있다. 지금 이 권력 투쟁 때문에 유대 계열의 힘이 미국 정치판에서 약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멜라니아를 지금 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멜라니아가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급으로 키우려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큐를 개봉하는 날 이걸 깐 거 보면 내부에서 이 반역자가 나온 거고 1시간 30분 동안 몰랐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알게 돼서 야 그거 닫아 그렇게 해서 닫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으로. 그렇죠. 이 사람은 감리교예요. 또 감리회, 종교는 감리회인데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근데 트럼프는 이스라엘한테 호의적이고 이스라엘 그쪽 유대인들 돈을 많이 받아갖고 그쪽에 이제 일을 많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같은 당이지만 이게 비주류이면서 같은 그 당이지만 비주류이면서 뭔가 반대파야. 특이하게 자신이 제출한 법안이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 진기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비주류야. 지금 힘이 없어. 하지만 이제 건수 잡은 거지. 주류가 될 수 있는. 트럼프를 이걸로 날려버리는 거지. 어차피 알고 있어. 얘네들도 지금 다 뒤에 소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까면은 트럼프를 날려버리고 당내에서 비주류이지만 내가 파워를 잡을 수 있다. 당권을. 이런 계산도 할 만해요. 법무부는 앱스타인의 자살이 맨하튼 지방 검찰청장이 8월 9일 즉 그의 실제 사망 하루 전에 준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앱스타인 파일에 같이 공개됐어. 이건 뭘까? 이거는 당시에 트럼프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럼 트럼프한테 불리한 것도 나왔는데 앱스타인은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죠? 앱스타인 파일에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아닌가? 따로 나온 건가? 하여튼 이런 게 있어. 앱스타인이 죽기 하루 전에 미리 발표를 한 거야. 이거 케네디 암살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신문이 나와. 미국 정부는 앱스타인이 실제로 사망하기 하루 전에 사망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케네디 때랑 똑같죠. 케네디도 죽기 전에 이미 신문이 종이 신문이었어요. 그때는 신문 인쇄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미리 나왔대.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탄 숭배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엘살바도르의 마약 범죄자들을 잡았는데 걔네들 사탄교 숭배하는 물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송을 안 한대. 서방에서는. 거기 어디냐면 여기 엘살바도르거든요. 여기도 아마 마약으로 유명한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약을 이제 만들어 갖고 이쪽 미국이나 이쪽으로 파는 거겠죠. 부자 나라로. 근데 뭐예요? 자기네 마약 범들을 소탕을 했더니 사탄교 그 물품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 알렸는데도 전혀 주류 언론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이거 뭐예요? 같은 그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지. 앱스타인하고 CIA하고 또 그 미국 저 유대인 그 모사드하고 또 MI6하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에 있는 이 마약범들이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러한 정황이죠. 의심을 할 만한. 그죠?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